우리 흔히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강성 당원들이 목소리 내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문제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목소리에 버텨낼 정도의 강단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자꾸 국회의원 정도 되는 정치인들이 강성 당원 핑계 대면서 뭘 못한다 이렇게 네. 변명하는 거 좀 비겁하다고 봅니다. 국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민주당이 어쨌든 국회 법사위 탄핵조사 카드 꺼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검사 탄핵 이제 평가를 이재명 대표, 근데 이제 대부분 이 4명이 탄핵당한 4명이 공교롭게도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이 수사와 연관이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이것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런 검사 탄핵 카드 이 시점에 꺼낸 거에 대해서 적절하다. 아니면 무리수다. 우선은 검찰이 과도하게 이재명 죽이기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너무 전방위로 뭐 상당수의 검사들을 동원해서 혐의를 찾으려고 하고 또 계속 속된 말로 끌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뭐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 판단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많은 국민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국회가 나서서 다수석의 힘으로 네. 그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탄핵한다? 이건 아니죠. 이건 너무 나간 겁니다. 너무 왜냐하면 결국 명분싸움인데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적인 영웅이 됐냐, 지난 정부에 반대하는 쪽의 스타가 됐냐 하면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총장과 그 세력, 특히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정부와 관련된 청와대와 관련된 이런 수사하는 사람들을 다 인사로 좌천시켰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 쪽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그건 좀 이상하다, 온당치 않다, 정당하지 않다라는 모습을 비춰주면 국민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좀 과하다, 윤석열 정부가 좀 과한 거 아니야? 뭐 별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까지 자기 경쟁했던 후보를 죽이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이분들이 나서서 다수 의석으로 그냥 그 수사한 검사들을 힘으로 쫓아내겠다? 그러면 이제 공수가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판단이 아니 저건 또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탄핵 제기하고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정도로 해서 그냥 한번 겁주는 걸로 끝내면 모르겠으나 그것도 저는 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이거 진짜 실행을 한다 그러면 판의 흐름, 여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좋지 않은 수라고 봅니다.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거 탄핵은 직권남용 등 법 위반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오바죠. 그것도 오바고. 검찰은 그냥 수사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거기에 직접 대응을 하고 그분이 인사를 통해서 뭔가 본인이 하려는 수사를 막으려고 했을 때 마이크 앞에 서서 뭐 7초인가 10초인가 침묵한 게 전부였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는 7분간 침묵하고 지금 야당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뭐 10몇 분입니까? 15분 동안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성명서를 읽었다? 그거 웃기잖아요. 검찰의 기계와 결기가 저런 거예요? 그렇지, 안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의 살군수라고 우리 그때 용어가 있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본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못하게 해도 김건희 여사 소환도 못하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으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이 어쨌건 싫든 좋든 합법적인 권력을 쓰는 거예요. 불법은 아니에요. 탄핵권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건 의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최종의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무슨 직권남용이니 뭐니 그거 수사할 겁니까? 뭐 어디다 압수수색해요 그러면 그거를? 그건 나가도 너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 그렇게 힘쓰지 말고 검찰도 좀 제대로 좀 수사하면 좋잖아요. 네? 어차피 이것도 야당의 권리이기는 한데 야당의 권리 의회의 권리죠. 의회의 권리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앞서 말씀 주셨던 거는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야당은 조금 엄중하게 좀 봐야 될 필요는 있다. 다만 그렇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런 직권남용이라는 그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대응할 거는 그것 또한 오바다. 오바죠. 검찰이 그 직접 나서서 뭘 하는 거를 자제해야 돼요. 검찰은 어쨌거나 정부의 일부고 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행정부의 일원이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면 법원에 대해서 판사를 누군가 탄핵했다 그러면 법원 전체 대법원장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하면서 성토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메시지를 낼 수는 있어요. 아, 이건 좀 부당하다. 너무한 거 아니냐는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처럼 무슨 뭐 법적으로 이거 문제 있으니까 어떻게 검토해 보겠다? 협박이잖아요. 협박이다. 아니, 검찰은 도대체 무서운 게 없어요. 의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겁박을 하면 도대체 누가 무서운 거예요? 대통령밖에 없나요? 그동안은 대통령한테도 뭐 잘, 결기 있게 대드는 것처럼 하더니, 그래서 국민들이 박수 쳐줬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검사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지, 거기는 별로 얘기도 못 하면서, 네. 야당한테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보기 흉하잖아요. 저는 저것도 검찰이 평정심을 찾아야 된다. 그 야당이 오버하는 거, 잘못하는 거는 국민들이 알고 있고, 네. 평가할 거고, 네네. 목소리를 낼 거다. 근데 검찰이 저렇게 하면 뭐야 도대체. 이게 지금 나라가 어느 기관 하나가 평정심을 갖고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가요? 다 그런가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아니 뭐 기재부나 경제부처도 무슨 아. 맨날 세수는 빵꾸나 하지 뭐 한국은행 가서 돈 빌리는 게 일이고 네. 뭐 하나 지금 제대로 굴러가서 그래 저 친구들만이라도 일을 제대로 하네라고 할 만한데 있으면 어디 저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그 기재부 얘기 잠깐 말씀하셔서 이건 좀 논의 얘기인데 그 조국 혁신당 대표 말씀하시기로 조국 혁신당에서는 기재부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논의 질문이긴 한데 불현듯 들어서 저는 옛날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저는 옛날에 그 청와대 가기 전에 네. 칼럼 쓸 때도 재정 개혁을 해야 된다. 결국은 검찰력 권력보다 민주당이 집중한 진보나 민주를 표방한 세력이 집중할 거는 사정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네. 중요한 거는 국민의 이 세금 네. 600조 되는 이 세금을 어디다 쓸 거냐 누구한테 쓸 거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그게 보통 사람의 삶과 관련된 문제이다. 네. 라고 누누이 강조해. 그래서 재정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보다는 딴 데 너무 정신 팔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이 그 얘기 했는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만 네, 거기는 강령으로 당 강령으로 넣어놨더라고요. 어쨌든 나랏돈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리뷰를 해볼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뭐 R&D 예산이 그냥 엄청 한 30% 날아가고 네. 뭐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고 돈이라는 게 결국 한정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한정된 돈을 어디다 쓸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쵸. 왜냐하면 누구한테 더 예산이 많이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이 문제가 사실은 국제 운영의 핵심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미국 대통령들도 그렇습니다. 돈을 어디다 쓸 건지 가지고 고민하지 네. 누구를 검찰 권력 갖고 때려잡을 거냐 별로 고민 안 해요. 자기들 권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당이 그렇게 한다는 건 대단히 잘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민주당도 그런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네네. 이번에 상임위원장 배분한 거 보면서 제가 저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법사위, 네. 뭐 행안위, 운영위 이런 것만 지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정치 쟁점 위주로 다투는 데만 가잖아요. 네. 기재위, 산업위, 네. 민생과 관련된 아까 뭐 법사위 과방위 이런 쪽으로 가요. 이거 민생과 관련된 쪽으로는 지금 다 야당 줘버렸거든요. 아닌데 집권을 위해서는 네. 제 판단으로는 민생 관련 부처, 지금 말한 재정 관련된 부처, 네네. 산업 관련된 부처들, 시장과 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그네들과 뭔가 교류할 수 있는 쪽에 상임위를 많이 해서 네. 거기서 민주당이 대안을 보여주고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왜 과방이나 법사위나 행안이나 정치 쟁점 위주로 싸우는 네. 쪽으로만 지금 왜 위원장을 다 맡았을까? 저게 집권에 도움이 되나? 또 집권 준비에 도움이 되나?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말씀하셔서
그거 조금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요거 하나만 안 그냥 끝내요? 뭘 자꾸 이따가 또 해요? 요거만 하나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연임 도전 이번 주에 이제 선언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출마 선언에도 관련 그런 메시지가 좀 담겨야 된다고 보세요? 물론이죠.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부동의 전체 1등이고 네. 야권에서도 부동의 1등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리는 대한민국에 네.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죠. 제가 지금도 사실은 집권 세력이 죄송합니다. 집권 세력의 일부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입법 권력을 가졌거든요. 그렇죠. 그 권력이라는 게 사법 권력, 행정 권력, 입법 권력 이렇게 있으면 사법 권력은 다 별개입니다만 행정 권력은 윤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만 입법 권력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수를 갖고 있으니. 절대 다수니까. 그럼 이 입법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내가. 네.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은 결국 이 당이 이 진보정당이라는 존재 이유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네. 뭔가 도움되는 그네들의 삶을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비전, 그 정책 패키지를 잘 보여주는 쪽으로 해서 네. 이재명 대표에게 나라를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또는 입법 권력을 저렇게 쓰려고 하는구나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일기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체제는 사실상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치 쟁점화되는 어떤 사법부 권력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에 좀 방점을 찍었다면 2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민생과 관련된 걸 좀 더 부각해서 만들어내면 더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 더 좋겠다. 그래야죠. 그렇게 얻어야죠.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국민들이 그만한 의석을 준 거는 네. 단순히 견제만 해라 이게 아니라 니들이 더 좀 책임 있게 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좀 힘을 써달라 이런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걸 잘 받아들이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1기라고 표현했어요. 1기 대표 체제에서는 워낙 저쪽에서 강경하게 밀어붙이니까 네. 방어하는 게 주력이었다고 쳐요. 네. 그렇게 양해할 수 있다고 칩시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2기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이제는 국민들이 심판을 했고 네. 힘을 줬기 때문에 네. 그 힘을 온전히 어디다 쓸 건지를 보여줘야죠. 그걸로 저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민주당을 떠올리면 골목 상권 등등 이 민생 현안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발표라든가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불현듯 드는 게 어느 순간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목소리가 좀 적어졌다 보이스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재정 전문가들이 당에 들어갔어요. 네.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 차관하신 분도 들어가고 몇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전면에 앞장세워서 정책들을 좀 만들어내게 하고 네. 그분들이 더 마이크를 자주 잡게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죠. 저 이거 아까 여쭤보려다가 지금 이걸로 약간 새길로 샜는데 그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해서 곽상원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의원이 어쨌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한 명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 법사위회부에서 기권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민주당 내 소위 말하는 이제 강성 지지층들한테는 이제 문매를 맞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곽상원 의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럼 본인 판단 사항이죠. 본인이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본인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어요. 네.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소신대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저는 오케이. 네. 이제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강성 지지층들한테 너무 지금 문매를 맞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뭐 문매 받은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분들이 지금 어쨌든 그 원보이스로 나가지 않으면 문매 맞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강성 당원들이 목소리 내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문제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목소리에 버텨낼 정도의 강단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들을 제 동료였던 분들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보면 그 문자에 공포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노이로제에 걸려 계시더라고요. 있죠. 저도 옛날에 당해보면 스트레스 받죠. 그러나 누구를 대표하러 온 공인이잖아요. 네. 그걸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어떤 목소리 때문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본인의 소신대로 투표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자꾸 국회의원 정도 되는 정치인들이 강성당원 핑계 대면서 뭘 못한다 이렇게 네. 변명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봅니다. 아, 당당하게 소신대로 하고 네. 비판은 비판대로 감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고 뭐라는 걸 하면 되는 거고 네. 다음에 또 점수 딸리기 생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하나하나에 연연해 하면서 눈치 보면서 국민 전체 눈치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일부 목소리에 너무 연연해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아, 그럼 국회의원 안 하는 게 저는 낫다. 각상은 뭐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네. 소신 있는 투표 저는 응원합니다. 왜 미- 걱정스러운 눈치를 보십니까? 아, 제가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맞는 말씀이시기도 한데, 맞는 말씀이시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가령 국회의원을 하려면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22대 총선 때 당내 경선을 놓고 보면 그런 소신 발언을 그나마 했던 분들은 경선에서부터, 그러니까 국민의 평가를 받기 전에 당내 경선에서부터 이제 잘려나갔던 기억이 나서 약간 거기서 제가 약간 고민되는 지점이 좀 있어서 표정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안 하면 되죠. 아, 그럼 안 해. 뭐 국회의원이 뭐길래 안 하면 되죠. 그래도 이 국민 소신이 먼저죠. 소신이 먼저다. 그럼요. 민의를 대변해서 뭔가 국회에서 뭔가 입법으로 뭔가를 바꿔보고 싶은 그것 또한 그 민의를 대변하겠다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소수의 목소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게 논리적 모순 아니에요? 국민을 대변하겠다면서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고 특정 소수의 목소리에 너무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가 당내에 공천을 못 받았다. 영광이죠. 국민에게는 훈장을 다룰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정치 어떻게 했습니까? 아, 예. 김대중 대통령 정치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 보고 하죠. 국민 보고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서 죽을 뻔도 한 거 아니에요? 네. 전두환 대통령이 사형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이겨냈잖아요. 국민들이 대통령 만들어줬고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길을 찾아가면서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본인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겨낸 거 아닙니까? 네. 3당 합당한다고 다 몰려갈 때 본인이 반대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반대입니다라고 외쳤잖아요. 그런 게 정치인이 보여줘야 될, 리더가 보여야 될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일부의 강경한 목소리 때문에 네. 주눅 들어 있는 거 좋지 않죠. 저는 그건 너무 거기에 핑계 대는 거 비겁하다고 봅니다. 일부분 거기에 핑계를 대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루를 해도 당당하게 합시다. 뭐 저도 그렇게 뭐 매번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눈치도 보고 살피죠. 네. 왜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근데 크게 보면 네. 그렇게 가는 게 좋겠고 또 이 곽상원 의원이 이번에는 강성당원들한테 욕을 먹을지 몰라도 다음에는 또 칭찬받을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이슈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좀 멋있게 하죠. 뭐. 멋있게 정치하자. 네. 네. 아니 저희 요 구독자분 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 위두훈이는 한동훈 후보 이제 팬 클럽인데 이 위두훈이가 사실상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 개딸 버전 아니냐 이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위드호니라는 게 팬클럽이고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의 팬클럽 있잖아요. 제명인회든가요? 네. 그건 이제 저 사이트 이름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로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드호니의 내용 실체를 제가 잘 몰라서 아직 조금 더 나오면 볼 수 있을 텐데 저분들이 다 당원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보죠. 근데 그리고, 팬덤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팬덤 정치가 우리 정치를 옥죄고 있다라고 저는 네.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팬덤, 한동훈 후보에 대한 팬덤, 뭐 조국 대표에 대한 팬덤, 이준석 대표에 대한 팬덤 이런 것들이 다 팬덤이고 네. 그 팬덤이라는 게 대체로 자기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 네. 전제가 되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 외부에 대한 적개감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위두훈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팬덤 정치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팬덤이 있는 거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위드우니가 그동안 이제 앞으로든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 권리자로서의 행사만 했는지 아니면 너무 권력을 막 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해서 뭔가 좀 더 과하게 강한 액션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 수도 없고. 대체로 팬덤이 권력화돼요. 그래요. 연예인 네. 팬덤도 권력화돼요. 네. 노래하는 가수들이 팬덤도 그렇고 다 팬덤이 권력화되는 거는 뭐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네. BTS도 아미의 네. 목소리를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시대 흐름이라고 보면 네, 네.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권력화되더라도 네. 그 팬덤의 대상이 되는 사람, 네. 네, 그것이 정치인이든 뭐 연예인이든 누군가네, 특히 정치인, 공인, 네.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정치인의 경우에는 권력화된 팬덤에 너무 추종하거나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숙제죠. 그렇잖아요. 그 자리가 요구하는 일종의 당위적 명령이라고 그럴까? 연예인들은 뭐 그럴 수 될지도 모르죠. 네네.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공직자의 결정은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당원들에만 영향을 주는 게 그쵸.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목소리만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예, 마지막이에요. 안 끝나나 오늘? 아니, 안 끝나면 구독자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요?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짧게 여쭤볼 건데 어쨌든 이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이게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다시 이걸 거부하게 되면 정치권이든 국민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께 좀 제가 고언을 드리자면 그냥 받으세요. 그냥 받으세요. 어차피 이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특검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부한다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설사 어떻게 해서도 이번 정권 내에서 막을 수 있다 치더라도 다음 정권에 또 합니다. 언제 해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매도 미리 맞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빨리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네. 진상을 밝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속된 말로 납작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죠.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매정하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자꾸 뻗대고 안 된다고 하고 헌법에 정해진 본인의 그 제2요구권, 거부권을 방탄용으로 쓰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잖아요. 너 그러려고 대통령 시켜준 게 아니다라는 게 국민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받으시라. 받으시라. 힘들어도 받는 게 좋다. 그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국민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전대 지금까지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일단 한동훈 후보가 이제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가령 당대표가 된다면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제3자 추천 제안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이 최상병 특검법의 진심이라면 법안도 내놓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통과시키겠다라는 가령 그 도원결의라도 해서 몇 명 정도 할 거다라는 걸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거다. 그 정도로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지금 시점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야당이 그렇게 공세할 수는 있죠. 공세를 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좀 무리한 거 아닌가요? 야당은 그렇게 공격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후보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표되면 하겠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 대표의 권한이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서로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고 진정성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저거는 가짜다, 쇼다 이렇게만 단정할 일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빨리 이거는 어떻게든 승사를 시켜서 네. 법안이 통과되게 해서 네.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네. 뭔가 밝혀지기를 원해요. 야당도 저는 그런 선택을 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철희 수석 지금 핸드폰으로 전화 오시고 막 저 이거 길어지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오늘 이철희 수석 모시고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는 걸로 하고 저희는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이철희 수석 모시고 또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